1차 심층 면접, 2차 수업 실현, 경기는 수업 나눔이라는 게 있어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3차 영어 수업, 영어 면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2월 중순 때쯤 이제 모집자 1차 합격자 발표 및 2차 시험 개요 설명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지원청에서. 나오면 여기 있는 제출 서류를 가자마자 그 당일날 이제 1일차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물론 제출 안 한다고 해서 시험 응시 못해. 그건 아니지만은 당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미리미리 나중에 체크하시고요. 이제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성장 소개서라고 해서 줄여서 자성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내신으로 학종으로 오신 분들 알겠지만 자소서 써보신 적 한 번씩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문항에 대해서 이 내용을 작성하는 건데 요게 출제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에 들어가진 않아요. 여러분 채점 기준은 아니지만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심층 면접에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질문을 할 때 질문이 자기 성장 속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작성해야지 답변할 때도 저 자기 성장 속에서의 이러이러한 내용을 기술했는데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2월 초쯤, 중순쯤 그때 이제 모집자 공고 나왔을 때 그때부터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제 경기 지역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뀐 건 없고요. 작년과 비교해서 바뀐 건 없고 개별 면접, 심층 면접이라고 하죠. 15분 동안 구상형 3문제, 즉답형 2문제를 답하게 됩니다. 수업 실현도 15분 동안 하게 되고 수업 나눔이 요즘 되게 점점 더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수업 나눔이 10분 동안 세 문항에 대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영어 평가는 10분인데요. 영어 수업 실현 6분, 영어 면접 4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점수도 보면 알겠지만은 개별 면접 40점이라서 되게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수업 실현, 수업 나눔 마찬가지로 25점씩. 수업 나눔이 요즘 들어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 수업 실현과 수업 영어 면접도 생각보다 뭔가 거부감이 드는 거에 비해서 점수가 높지 않아요. 짧은 기간 내에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제 강원도입니다. 강원도가 이번 올해부터 이제 출제가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출제하는 게 아니라 공통지역 출제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크게 확대할게요. 심층 면접이 40점으로 줄게 되었고 수업 실현이 40점으로 엄청 늘어났어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강원도 이제 응시생들은 사실 교육과정 시험 보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모른다 하더라도 수업 실현 비중이 적으니까 수업 실현에서 어떤 교과에 대해서 수업을 해야 한다 함에도 별다른 지식을 몰라도 배점이 아예 낮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보지 않아서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각 교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약간은 없다면 수업 실현이 40점으로 대폭 늘어나는데 수업 실현 조건 중에서 어떤 5개념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출제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사실 모르잖아요. 따라서 이제 강원도 응시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2차 공부할 때 국어, 수학, 영어 같은 주식 교과들은 좀 전반적으로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면은 1조, 2조 이렇게 12명 책상 앉아 있고요. 번호표를 뽑는데요. 번호표는 1번부터 12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각 대형에 1번이 들어가고 2번 대기. 1번 다 하고 나면 2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12번까지 시험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경기입니다. 심층 면접 15분인데요. 구상형 3문제를 구상실에서 구상을 한 다음에 가서 한 문제씩 답변한 다음에 즉답형을 그 자리에서 보고 답변해야 돼요. 그게 2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즉답형의 한 문항 정도는 자성서, 자기성장 소개서를 기반으로 출제가 되는데 작년은 독특하게 아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나중에 초임공 에타들 보시면 알겠지만 자성서 왜 썼음? 이런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 구상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 교실에 책상 6개 있고요. 한 명 이렇게 앉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자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촥 펴가지고 구상하면 됩니다. 자,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당연히 맨 위에 있는 것처럼 1번, 2번, 3번 있고 구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시험지 이렇게 돼 있고요. B4 A4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이렇게 모아찍기 한 걸로 돼 있고요. 왼쪽에 문제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구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상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많으니까 구상할 공간이 없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실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딱 요 상태예요. 딱 요 상태고요.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평가자가 3명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저기 잘 눈 크게 뜨고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시계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시기예요. 실제적으로 시기라서요. 시기가 어떤 사람은 잘 보인다. 어떤 사람은 햇빛에 비춰가지고 안 보인다. 뭐 전등에 비춰서 안 보인다 하기도 하는데 저는 잘 보였지만 여러분들은 손목시계 해가지고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저기 앉아 있다가 이제 이동하세요 합니다. 그럼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일어서 가지고 앉아 가지고 여기 초록색 여기에 이렇게 덮어져 있어요. 즉답형 문제가. 그래서 구상형 문제 들고 가가지고 답변 다 한 다음에 즉답형 문제 답하면 됩니다. 이제 강원도입니다. 강원인데요. 강원 좀 달라요. 구상실에서 한 문제를 10분 동안 구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즉답형 두 문제 똑같이 답변하는데요. 구상의 한 문제가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길어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따 나오는 것들 설명드릴게요. 구상 공간은 이렇게 경기랑 약간 다르게 한 공간에 3명이 앉아 있어요. 3명이 앉아서 시험 보고요. 이때 구상지를 제가 다 꼬지 못했는데 비포로 아주 긴 지문에 밑에 구상 공간이 있는데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경기는 왼쪽 이쪽에 쓸 공간이 있었는데 뭐 병통 지역 나중에 여러분들 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저 구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맨 뒤에다 했는데요.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시험 이제 모의 연습을 하실 때 구상 공간 아주 조금 한 다음에 좀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원도는 특이하게 평가자가 5명이에요. 자, 경기 문제가 실제 이렇게 나와요. 실제 이렇게 나오고요. 경기는 경기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구상형 3문제인데요. 가장 처음에 경기 시책에 나온 시책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경기 교육 정책이에요. 정책 모음집을 시책이라고 하는데 왜 시책이라는 어원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시책이라고 하니까 저 시책이라 할게요. 그래서 시책에 대해서 나오고요. 최근 교육 뉴스. 예를 들어서 3, 4년 전에는 환경교육이 엄청 유행이었어요. 그레타 툰베리 아세요? 그레타 툰베리. 그때 한창 유행이었어가지고 환경교육 문제가 나왔고요. 작년 한창 코로나 유행일 때에는 코로나 원격 수업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 2년 전부터 뜬금 문제가 하나씩 나와요. 이 뜬금 문제가 뭐냐면요. 보시면 알 텐데요. 가운데 보시면 정확히 이렇게 나와요. 작년에 우영우 아시죠? 우영 문제가 나왔어요. 누구누구야 너는 봄날에 햇살 것 같아 라고 했던 경험과 이와 관련된 자신의 교사관을 설명하고 이러고 담임으로서 학급 내 실천 활동 2가지를 제시하시오가 구상형 문제에 정확히 출제되었어요. 그 누가 우영 문제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아무도 못해요. 이거는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전체 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나라도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누구나 대비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그날 컨디션에 맡기고요.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거는 시책, 뉴스 요걸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경기 심층 문제 구상형도 지문이 점점 더 길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이패스 다 구매하셨을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 문제가 되게 짧아요. 이 정도면 풀 수 있는데? 하는데 하이패스 문제도 사실은 누군가의 기억에 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 기출 문제가 진짜 딱 기출 문제라 나온 게 아니라요. 누군가가 이렇게 기억을 해서 만든 문제예요. 근데 누가 시험 문제를 정확히 다 한 토씩 틀리지 않고 다 기억을 합니까? 그래서 하이패스에 나온 문제를 보고서 너무 쉬운데? 개껌인데?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시험은 엄청 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즉답형 문제인데요. 이렇게 교생 실습 경험을 물어보기도 하는 만큼 교생 실습 그래도 좀 어렵진 않잖아요. 뭐 정책에 비해서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공통지역입니다. 자, 공통지역 문제가 아예 다르죠? 경기 지역과 문제 스케일이 아예 다릅니다. 거의 논술이죠? 공통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교육청의 정책을 출제하기는 어려워요. 공통지역이니까요. 하지만 뭘 말할 때 서론 혹은 결론에 강원도만의 정책을 한번 섞어서 말해주면 얘 강원도 좀 공부했는데? 뽑아줄 만한데? 이렇게 느끼겠죠. 물론 여기에 강원도 말고 다른 지역 응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럼 그 지역의 그 정책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면은 서론, 결론 말할 때 조금 더 눈에 띄는 걸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강원도는 평가원 출제도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보다는 학급 경영, 수업 지도, 교사의 인성적 자질, 여기 보이는 문제 행동의 학생의 유형을 구분하고 개별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수업 운영 방안을 한 가지씩 제시하시오. 정책과는 관련 없죠? 실제 교육 현장과 관련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번 즉답형입니다. 문제 2번째인데요. 인성적 자질 한번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출제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 못 드렸는데 어떠한 교사의 상황을 주어지고요. 그 교사가 어떤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은 신규 교사로서 대처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구상형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여러분들 신규 교사로서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경기는 내가 이러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정책을 교사로서 어떻게 학교에서 실현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아예 달라요. 경기는 25분 동안 이제 구상을 하는데요. 시간이 은근 많죠. 시간이 많고요. 근데 강원은 15분입니다. 그래서 1분 전에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안에 들어가고요. 가서 이제 수업을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여러분들 교대에서 3학년 때쯤 한 번씩 해봤을 텐데요. 이 교탁이 있고요. 교탁을 저렇게 화살표 방향대로 마주 보고서 앞을 바라보고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하고 옆에 이제 평가자들이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밑에 제가 이렇게 책상에 문제 해놨는데요. 수업 실현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끝나고 저 자리로 간 다음에 수업 나눔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청 면접처럼. 이번에 수업 실현 문제입니다. 수업 실현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길어요. 되게 조건이 많고요. 제가 제목을 자유로운 경기, 혁신 경기로 잡았는데요. 경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년, 과목, 차시 모두 본인이 구상하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잘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프로젝트 수업 해놓고서는 학년, 수업자 선택, 과목, 수업자 선택, 실험 부분, 심지어 전개 다도 아니야. 전개 부분 1, 생략, 실험 부분 2. 그래서 밑에 보면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학생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시오. 그래서 경기는 주어진 조건이 많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약간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최근 기출은 대부분 다 프로젝트 수업 혹은 과목 융합. 과목 융합이 우리가 간단하게 이게 뭐 사회, 국어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뭐 수학, 과학, 영어, 뭐 미술, 뭐 이렇게 전과목을 합쳐서 수업. 혹은 프로젝트 수업 해놓고서는 이번에 차시별 계 여기는 한 차시만 수업하는 건데 뭐 두 차시 수업의 전개 부분 하는 거니까 시간도 80분에 고려해서 수업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 시험 나중에 여러분들 하이패스 모범답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답안이 다 제끼각각이에요. 왜냐하면 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활동명, 활동 방법 왜 직관적인 걸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감독관들은 수많은 수험생들 보는데 하나하나 다 기억 못하잖아요. 심지어 15분 동안 한 사람이 연기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안 틀리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 활동명이 너무 길거나 추상적이거나 하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 다 기억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인 걸로 예를 들어서 뭐 활동명이 제가 만약에 꺾은선 그래프를 가르쳐요. 뭐 알아보자 꺾은선 그래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만능 틀이 점점 쓸모 없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만능 활동, 나만의 만능 평가 어떤 상황에서도 난 이 평가할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 이 활동할 수 있어.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에서는 여러분 뭐 갤러리 워크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어떤 학생들의 작품을 쭉 세워놓고서 학생끼리 지나가면서 스티커 갖고 와서 스스로 애들 걸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회 수업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문화유산 조사하고서 문화유산 보고서 쫙 구경. 뭐 역사 수업일 때 역사 수업 뭐 전문가 학생 모형으로 애들끼리 어떤 모든별로 한 활동 지나가면서 스티커 붙여주고. 평가도 나는 어떤 평가를 할 건지 딱 정해놔야지 그날 가가지고 평가 뭐 하지? 이거 할까? 이거보단 적은 것 같은데?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적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정해놔야 됩니다. 이번에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살짝 느낌 다르죠? 다시 이게 경기, 이게 강원. 강원은 훨씬 조건이 많죠. 훨씬 조건이 많고요. 그리고 강원은 약간 뭔가 다른 게 이런 게 나와요. 자료 1, 자료 2. 아니 지문은 강원도가 더 긴데 왜 구상 시간은 경기가 더 많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제가 사실 보여드리는 건 공통지역 작년 출제 그 기출이에요. 강원 지역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수업 난이도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요.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리고 활동명, 활동 방법 직관적인 건 마찬가지로 공통지역은 아직까지 만능틀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교과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경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 수업, 과목 유형이 많아서 하기 어렵지만 공통지역은 아직까진 가능하다. 좀 정리 좀 하자면요. 요즘 수업의 지향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공통지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경기는 어떤 걸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경기는 2024년이 올해가 교실 수업 변화의 원년의 해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올해부터 해가지고
교실에 있는 수업을 다 바꿔보겠대요. 그래서 올해 깊이 있는 수업이 처음 나왔어요. 이런 말이. 학습으로의 평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공부하셔서 알겠지만은 뭔가 바뀌었으면은 그건 무조건 출제돼요. 마찬가지예요. 임용도 바뀐 건 무조건 출제돼요. 학습으로의 평가, 깊이 있는 수업 진짜 한번 출제될 거예요. 올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깊이 있는 수업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다 다른 지역도 알고 있는 그 배움 중심 수업, 그게 깊이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탐구 실행 성찰, 삶과 연계해서 하는 게 깊이 있는 수업이래요. 그래서 밑에 제가 써놨는데요. 가장 밑에 보면요. 개념 질문, 탐구 질문, 토론 질문 이렇게 질문을 활용하는 수업이 중요하대요. 옆에 보시면 경기는 학습으로의 평가,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는 성장 중심 평가. 그래서 수업 도중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선생님이 가만히 서 있지 않아요. 이동하면서 이렇게 순회지도를 하죠. 이동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뭐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평가하는 척. 우린 연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안 하면은 얘 평가 안 하네. 얘 성장 중심 평가 안 하네. 얘 학습으로 평가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션도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평가한 뒤에 손가락 평가해 봅시다. 매우 잘함, 잘함, 노린교함. A는 집중해서 듣는 태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수업 도중에 활동 첫 번째선 이해 못했는데 활동 두 번째, 세 번째 지나가면서 이해를 하는 모습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 중심 평가죠. 성장이 된 모습을 평가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요즘에 최근 아주 뜨거운 트렌드입니다. 에듀테크, 온라인 도구. 자, 이 중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하이러닝, 패들랩, 젠보드, 챗GPT. 물론 젠보드는 이제 사용 안 하긴 하는데 이 중에서 다 알죠? 알아야 됩니다. 하이러닝, 경기도 교육청의 AI 교수학습 플랫폼이래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수업 나눔이에요. 자, 강원은 이제 들을 필요 없는데요. 경기는 수업 나눔이 되게 중요해요. 수업 나눔은 수업 실현에 나왔던 거를 이제 그분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즉답형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끝나면 앉아서 즉답형처럼 세 문제를 답합니다. 한 문항당 거의 한 3분쯤 답으면 되겠죠? 3분, 3분, 3분에서 9분. 넉넉하게 1분 더 추가해서 10분 동안 답변하는 거고요. 자기가 수업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활동을 통한 효과는 무엇인지 이거를 내가 면접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업했어요? 이 부진은 어떻게 지도했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실험을 구상했다고 끝이 아니라요. 그래서 수업 실험 구상하는 시간이 25분인 거예요. 수업 실현 구상한 다음에 수업 나눔으로 나올 거 한번 생각해봐라. 자,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나왔던 수업 실현 문제예요. 시간 드릴게요. 수업 나눔에 나올 수 있는 세 문제 한번 찍어보세요. 자, 이겁니다. 자신이 왜 이걸 과목 선택했고, 과목 선택, 그쵸? 왜 이걸 선택했고, 그 이유 말하고, 학생의 선택권 보장한 방법. 나와 있죠? 학생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학생 맞춤형 수업. 요거 첫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평가 시 활용한 온라인 학습 도구. 온라인 학습 도구 수업 실현 조건 두 번째. 온라인 도구를 사용해 평가를 실시하시오. 그리고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평가 환류. 수업 과정 중에 환류하시오. 오케이. 한 문제, 두 문제는 했어. 자, 세 문제. 성취 기준에 근거해 프로젝트의 나머지 차시를 계획해 보시오. 자, 밑에 보면은 차시별 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요. 보고서 첫 번째, 두 번째 차시에선 이거 할 거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이 계획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수업 나는 그 자리에서 즉답형으로 말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상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어떤 시험인지 감이 잡히죠? 이런 시험이구나. 내가 2달 동안 공부해야 되는 건 이거구나. 그래서 수업 반성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수업 잘했다는 걸 주장하는 자리예요. 저 이번 여기 수업 실현에서 이 조건 빼먹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현직 가가지고 제가 이런 조건 빼먹지 않고 수업할게요. 이렇게 반성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만약에 아까 전에 평가 완료하는 거 까먹었다 하더라도 저 이렇게 했는데요? 했어요. 얘 안 한 것 같은데? 했다고 하면은 했나 보다. 내가 못 들었나 보다. 근데 진짜예요. 그래서 구상을 잘해야지 나눔에 답변할 게 생겨요. 연습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알고 있어야지 수업 나눔 때 이걸 내가 왜 했는지 이거에서 나한테 좋은 게 뭔지 애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 10분은 기니까요. 한 문제 3분 잡고서 1분 머릿속 생각
사실 1분이 좀 길어가지고 한 대부분 40초 생각해요. 40초 생각하고 나서 2분 20초 동안 답변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영어 수업 실현과 면접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경기는 수업 실현 6분, 면접 4분. 나머지 지역은 5분, 5분. 뭐 별 차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시험 문제들은 저는 수업 실현 심층 면접은 다른 지역 문제 사실 풀 필요가 너무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잘 모르겠긴 한데 영어는 비슷해요. 그래서 영어는 저도 다른 거 안 풀고 영어는 기출 문제만 풀었거든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만 푸세요. 자, 한번 볼게요. 경기 기출입니다. 주요 표현. 좀 글씨가 짜였는데 이해해 주세요. 사용 가능한 어휘 이렇게 나와요. 2번 단원에서 이런 어휘를 사용해서 답변해야 한다.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수험생들보다 이걸 응시한 사람보다 말이 달라요. 여기 있는 어휘를 다 사용해야 한다. 아니다. 요거 점점점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것만 사용하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제일주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한 번씩 다 언급해줘요. 그래서 좀 짧았지만 이해하시고 그 도입 단계에서 전개 단계 중반까지 놀랍죠? 호주에 있는 미스터 존슨 수업과 우리랑 공동 수업을 또 하시고요. 한국 학생과 호주 학생의 영어 구사 능력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요. 문화 다양성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시고요. 영어에 자신 없는 학생은 한 명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지도를 포함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이니까 이거 어떻게가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저 때는 코로나 때였는데요. 줌 수업을 하래요. 줌 수업, 온라인 수업을 하래요. 그래서 그 전까지 모든 수험생들이 가가지고 순회 지도하는 연습, 칠판을 하는 연습했는데 실제입니다. 실제. 저 진짜 그렇게 했어요. 타다닥. 뭐 민지 뭐 이거 카메라 괜찮아요? 이런 거 영어로 하고 막 진짜예요. 근데 기출 문제 보세요. 자, 강원도 이시 기출입니다. 자, 주요 표현, 자료, 조건. 근데 다른 게 없죠? 그렇죠? 강원, 경기 비슷비슷. 그래서 남만 있는 활동, 뭐 철자 오류, 명시적 지도. 명시적 지도 그거 아시죠? 이번에 공부하셨으니까 영어. 뭐 교전적 피드백, 협력적 쓰기 이거 아시죠? 영어 공부하셨으니까. 학생 수준을 고려한 교실 영어. 자, 교실 영어가 뭔가요? 교실 영어 공부하셨죠? 쉬운 말로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쉬운 말로 수업. 자, 면접 기출인데요. 경기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 트렌드는 일상적인 걸 물어보기보다는 수업과 관련된 학교와 관련된 걸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데모 레슨 수업 실현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 애들 동기부여를 위해서. 두 번째, AI가 사실 저는 이런 약자인지 몰랐는데 Artificial Intelligence래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냐 없냐 좀 추상적이긴 한데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을 겁니다. 강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라. 도입 단계에서. 그리고 두 가지 기준을 골라라. 그리고 영어 스토리북 이런 레슨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요즘은 개인적인 걸 물어보기보다 수업과 관련된 걸 물어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옛날 기출 트렌드하고 지금 트렌드하고 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영어는 특히 옛날 것들부터 좀 풀다가 점점 올라오는 게 요즘 이런 트렌드구나. 알기엔 좋을 거예요. 자, 영어는 만능틀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주의할 점은 LSRW 이거 아시죠? 근데 요즘은 listen, 스피킹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LS, RW, SRW, LSRW 내가 짬뽕에서 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5분, 6분 안에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걸 활용할 수 있는 만능 틀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활동이 있어야 돼요. 만능 활동. 저 같은 경우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듣기 만능 활동 하나, 말하기 듣기 만능 활동 하나씩 준비했는데 요즘은 짬뽕에서 나오니까 차라리 LSRW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활동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다시 잠깐 설명드리면은 릴레이 라이팅 게임, 릴레이 스피킹 게임, 릴레이 리슨 앤 스피킹 게임, 릴레이 리슨 스피킹 라이팅 게임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능 활동으로. 그리고 여기 면접은 가벼운 주제부터 준비를 해서 점점점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영어 수업, AI 교실 수업이니까 이런 거 조금 머릿속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근데 이런 거는 심층 면접 공부하다 보면은 다 돼요. 영어로만 말할 수 있으면 돼요.